자, 시장님, 1차 경선을 무난히 통과하셨습니다. 예. 당연히 예상하셨던 결과죠? 1차는 통과해야죠. 네네. 예. 오늘, 그러니까 24일이죠? 긴급 기자회견을 봤는데, 네.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문제가 대선 내내 불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 문제는 이젠 지나간 과거고, 탄핵으로 인해서 대선이 생겼지만은, 이번 대선은 새로운 나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예. 사실상 중앙정치를 피해서 대구시장으로 내려온 지가 3년가량 됐습니다. 중앙정치에 나는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계엄을 했건 말건, 탄핵을 했건 말건, 이 중앙정치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공동 책임이고, 나는 대구시정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탄핵으로 인해서 대선이 생겼지만 이번 대선은 제7공화국을 여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만드는 그런 대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 전부 껴안고 가겠다. 그리고 민주당 비명계도 껴안고 가겠다. 이준석 대표도 껴안고 가겠다. 당 내외 모든 사람 껴안고, 이게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홍준표의 나라냐, 이재명의 나라냐, 양자 선택을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2차 경선입니다. 네. 지난 대선 과정을 보면 국민 민심에서는 이겼는데 당심에서 고배를 마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탄핵 소추되고 난 뒤에 혹시도 모르는 2017년도 같은 탄핵 대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한 석 달 이상. 책도 내가 직접 썼고, 홍준표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책도 이번에 썼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당심에 내가 지난 윤석열 후보하고 경선할 때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졌기 때문에 당심 잡기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님들하고 당협위원장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그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님들 한 절반을 예. 우리 측에 지지하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국회의원 2사람 데리고 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합치면 한 절반 정도를 우리 지지 쪽으로 모았습니다. 예. 50% 이상 득표도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게 2차에서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51%로 득표해서 2차에서 끝낸다고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출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입장이 좀 바뀌신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그 비상식으로 봤죠. 상식 밖의 일이다. 한덕수 대행이 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대선 중립 관리입니다. 예. 근데 관리하던 심판이 나와서 느닷없이 선수로 뛰겠다는 말들이 나오니까 나는 비상식으로 봤죠. 두 번째, 한 총리는 탄핵당한 윤석열 정권의 총리입니다. 예. 탄핵에 1차적인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 대선에 나오면 탄핵 논쟁으로 세상이 끝날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출마라고 나는 봤어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정권자 우리가
다시 홍준표의 나라로 만들자고 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한덕수도 우리가 뛰어넘자.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예. 한덕수도 받아들이고 이준석이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민주당 비명계도 받아들이고 빅텐트를 만들자. 그래서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막아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뜻에서 한덕수 그래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네. 그 빅텐트 말씀인데요. 이준석 대표를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시는 것 같아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는 저하고 함께 하자고 하면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만 말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준석 대표한테 그 결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조금 소통은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물밑 작업도 이야기하는 것도 결례입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전화는 늘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2차 경선에 오른 4명의 후보들이 네. 전부 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나머지 3명의 후보들과 지금 또 시장님의 차별점은 또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경륜이 그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국정 운영 전체적으로 보는 눈도 제가 낫죠. 예. 그리고 여야 소통도 제가 낫죠. 사실상 국회에서 여야 소통이 안 되는 바람에 나라가 지금 혼란해졌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홍준표의 나라가 되면 여야가 공존하는 나라로 바꿔야 됩니다. 예. 싫더라도 상대방을 인정을 해야 돼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서로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됐거든요. 상대방의 목도 인정해야 돼. 야당의 목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근로자의 목 인정한다면 사용자의 목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야당이 설 자리를 줘야 돼요. 예. 대결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할 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제일 낫죠. 우리가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싫다고 해서 이재명이를 배척하려고 하다가 3년간 이 꼴이 됐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몫을 주면서 자기들 세상을 갖게 해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세상을 갖고 양자가 공존하는 세상이 돼야지 대립과 투쟁이 없어집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새로운 나라 건설하는데 같이 가야 됩니다. 예. 선거 때는 불가피하게 이제 전투를 안 할 수가 없지만 선거 끝나면 모두 한 마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는데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해야 할 겁니다. 네. 이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보고 선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에서 할 이야기고 제가 지금 하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을 이재명 정권이냐 홍준표 정권이냐 그것은 국민들한테 묻는 그 절차만 나는 집중합니다. 상대방이 재판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나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네. 자, 탄핵 사태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네.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국정과제 최우선 과제는 어떤 것들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최우선 과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한미 관계 회복이죠. 통상 관계, 안보 관계. 그게 최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게 안정이 돼야지 국내가 안정이 됩니다. 두 번째, 보수 진보가 공존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됩니다. 야당과 대화하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당과 함께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런 조치들을 해야 할 겁니다. 예. 자, 지금 후보님 공약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좀 익숙한 게 대구 시장으로 계실 때 대구 혁신 100+1 이렇게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구의 꿈도 대선 공약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구 경북의 핵심 현안들은 일거에 해결이 되죠. 내가 3년 동안 추진했던 일뿐만 아니라 경북의 현안들도 같은 측경이니까 일거에 해결이 되죠. 다른 사람보다 홍준표가 되는 게 대구 경북은 정말 모든 수건을 일거에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분들이 한 마음으로 홍준표를 밀어주면 저는 참 좋죠. 자, 시장님. 여러 공약 중에 콕 집어서 이건 정말 대구 발전을 위해서 이 공약을 준비했다. 이런 공약이 있으실까요? 준비한 게 아니라 그 가장 대구 경북의 핵심 현안 중에 하나가 TK 신공항 문제입니다. 그 사이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고 추진을 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법 개정도 1차로 이루어졌죠. 네네. 2차 법 개정을 준비 중인데 그것을 기부대 양녀 사업이 아닌 국가 재정 사업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구시에 맡기지 않고 나라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대구 경북 TK 신공항을 짓겠다는 겁니다. 예. 사실 이게 기부대 양저 방식으로 짓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대구 예산이 11조 가량인데 기부대 양저 방식으로 하면 전부 드는 돈들이 32조 정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3배가 넘는 예산이 드는 그런 사업을 3년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것을 가덕도 신공항처럼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년 안에 대구 신공항은 개항이 되는 거지. 3년 전에 시장님께서 대구로 내려오실 때 대구의 과거 명성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대선에 뛰어드셨는데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까?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죠. 지금 지방화 시대 외치고 있지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지금 권한조본들 그걸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경남지사도 4년 4개월 해봤고 대구시장도 3년 해봤지만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지금 7대3 구조로 돼 있는데 그걸 6대4 정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방이 숨통을 튑니다. 권한을 줘본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국세와 지방세 구조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 특성에 맞게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방행정을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잘할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되려면 개헌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네. 예, 개헌은 어떻게 추진하실까요? 개헌은 홍준표 정권이 출범하면 바로 정부의 개헌 추진반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 개헌 추진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개헌의 밑거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해부해서 개헌을 하도록 하고 시행 시기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나는 상원 하원으로 나누기 때문에 예. 2028년도에 개헌에 따라서 하고 대통령 선거는 2030년도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게 되면 선거 주기가 맞게 됩니다. 예. 4년 중임제 대통령 선거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선거 주기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대구에 계실 때 너무 많은 일도 하셨고
또 떠나시는 바람에 섭섭한 또 시도민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시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구 경북은 하나입니다. 동시에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통합을 추진을 했고 대구시는 이미 통합 절차를 끝냈죠. 이제 경북도만 통합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철우 지사가 잘해줄 거로 내가 봅니다. 그래 되면 대구 경북이 동시에 한국의 제2의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으로 3년 재직하면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보내주신 그런 성원 잊지 않고 대통령이 되면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